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아마 가장 서민적이었고 소통을 중시한 노무현 대통령이고 또 손녀입니다. 1960년대 시인 신동엽은 산문시 1이라는 시를 통해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봤는데요. 그 중에 대통령이 막걸리병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친구 집에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권위와 격식보다는 서민들처럼 사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대통령 문제로 상당히 좀 소란스러운데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좀 더 좋은 나라로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딸아이 손을 잡고 백화점에서 칫솔 사러 나오는 나라, 광부들도 여유롭게 책을 읽는 나라, 국무총리가 대합실에서 줄을 서는 나라, 농민들도 노동자도 풍요로운 나라, 대통령 이름은 모르지만 꽃 이름과 영화배우 이름은 아는 나라, 미사일 기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라, 대통령이 막걸리를 자전거에 싣고 친구 집에 놀러가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어떨까요? 신동엽 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시로 표현한 산문시 1입니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 리본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자, 휴가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 앞을 떼약볕 흡수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든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100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은 이름을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 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지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대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어.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특가의 입맞춤이며 푸진한 타작소리, 춤, 사색분, 하늘로 가는 길가에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선생님은 좀 생각이 많은데요. 자,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장. 자,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잘 알 수 없는 곳이죠. 그럼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곳, 자, 화자가 살고 싶은 곳이죠.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자, 이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은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통령, 이상적인 인물이죠. 뭐 권위 이런 것보다는 또 서민적이고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꽃 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뭐 우산까지 우리나라를 다 받쳐주고 있잖아요. 딸아이 손잡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서민들과 다름없죠. 자,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자,
자, 탄광의 광부들도 삶에 힘겨운 게 아니고 또 일하면서도 이런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여유로운 광부들의 모습입니다. 자, 휴가 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대학볕 흡수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기차 타러 가는데 그 터미널 플랫폼까지 차로 들어가서 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자, 국무총리가 권위도 없고 안 지키죠. 권위주의와 특권의식 없는 평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리는 국무총리라도 차관이라도 서울역장이 바쁘게 나가서 인사하고 해야 되겠죠. 자, 서울역장이 그냥 아이고 휴가 떠나니까 좋겠어 인사 한마디 남길 뿐입니다.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간다 한번 볼까요? 이게 반복됩니다. 자, 들어간다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됩니다. 이 시는 산문이죠. 자, 산문이지만은 산문시도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물결도 있고 꽃밭이죠.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그것도 분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고, 앞에서도 스칸디나비아 어디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았죠. 자, 바로 이상세계고요. 자, 이 이상세계에서는 하나에서 100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그들은 다 학식도 있고 정부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풍요롭게 살고 있죠. 자, 여유롭고 풍요로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데 살고 싶다는 뜻이겠죠.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우리는 매일 뉴스 들어오는데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 아플 정도죠.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어떻습니까?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죠.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죠? 자, 들어간다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롭고 평등하고 자연과 문화를 가까이 하는 이상국의 모습입니다. 아,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선은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중립국이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 어느 참여를 안 했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머리꽁상처럼 풍요로운 나라. 우리는 보통 총 칼 들고 이렇게 막 장난감도 그렇잖아요. 요즘 개인도 전부 그런 게 많다고 하던데, 억만금을 준데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장선에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지금 요새 사드 문제가 또 심각해지죠. 전쟁과 폭력은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과 폭력이 없겠죠.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아주 용감하죠. 구체적인 나라로 미국에서 우리한테 도와도 소련에서 우리한테 도와도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죠. 평화에 대한 신념을 지킨 국민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마 평화로울 수 있겠죠.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특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소리, 춤, 사색분. 자, 반도는 우리나라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좀 남다른 현실이죠. 자, 무너진 달밤, 무너진 성특가에서, 자, 반도의 달밤에 무너진 성특가에서 한반도의 이 복잡한 현실에서 입맞춤, 푸짐한 타작소리, 춤, 이것들은 좀 풍요로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게 생각 속에 있다. 자, 현실이 아니라 생각뿐이다는 뜻이죠. 자, 우리의 그 답답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오늘날 이 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하늘은 바로 이상세계 아닙니까?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길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자, 대통령이 화려하게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에 막걸리 한 병 싣고 친구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손녀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봤는데요.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죠. 자, 일상적인 삶을 사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국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산문시죠. 상징적이고 함축적, 당연히 산문적이고요. 산문시는 선생님이 빼먹었네요. 특징은 화자가 바라는 이상향의 모습을 함축적 언어로 제시했다. 산문시지만 시기 때문에 함축적 언어로 제시됩니다. 반복을 통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주제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 자, 산문시지만 읽으면 운율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죠. 자, 이 시에서는 덜한다가 반복되면서 자, 운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서정갈래의 특징은 당연히 운율이 되겠고요. 함축적 언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반복에 한 운율 형성입니다. 자, 시는 함축성과 운율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를 참고하여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교에 대한 시를 한번 써보자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패러디 시를 써도 관계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 읽어볼 만한 시, 이런 시들을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산문시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 읽기입니다. 읽고 그리고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